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그 우승이 유력시되는 소위 말해 슈퍼볼이 아니면 망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팀들의 소개라면, 이번 편에서는 다크호스로 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강하게 나니까 아까 말했던 초강 팀들 바로 밑티어의 팀들, 제가 표현하기로는 시동 걸자 이 티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티어에서 첫 번째 소개할 팀은 바로 테너시 타이탄스입니다. 전년도 AFC 1위 팀이자 이제 정말 명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의 지도하에 올해도 여전히 강한 팀이 바로 타이탄스인데요. 분명히 시즌을 2연패로 시작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5연승을 거두면서 어느새 5승 2패의 위치로 디비전 1위에 있습니다. 공격적 스탯을 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압도적인 러싱입니다. 러싱 관련한 모든 스탯이 탑 10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러싱 시도는 6위, 러싱 야드는 9위, 러싱 터치다운은 7위 등등 우리는 러닝하는 팀이다 라는 냄새가 말리 밖에서도 진동을 합니다. 러닝하는 팀답게 레드존에서의 성공률이 2위로 대단히 높고, 쿼터백은 빅패스가 아닌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인터셉션이 6위로 굉장히 볼 간수를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팀이 러닝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데릭 헨리라는 슈퍼스타 러닝백 덕분인데요. 현 NFL 최고의 스타 러닝백이라도 할 만한 데릭 헨리는 몇 해 전 99야드 러싱 터치다운으로 포텐을 빵 터뜨린 뒤로 리그 최고 티어 러닝백인데, 엄청나게 육중한 몸, 앵간한 수비수보다 큰 몸에서 나오는 힘과 그리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민첩한 사이드 스텝으로 그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선수가 바로 이 데릭 헨리입니다. 작년에 부상을 당하면서 올해 첫 두 경기에서 도합 34번의 러싱 시도, 107야드, 시도당 3.1야드밖에 안 되는 졸전을 펼치면서 드디어 헨리도 좀 수많은 러닝백들이 그러듯 전성기가 지나고 부상 이후에 좀 떡락하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지난 4경기 동안 모두 100야드를 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200야드 넘게 러싱을 하면서 아직까지 본인이 리그 탑티어 러닝백이고 자신의 덩치에서 나오는 내구성이 헛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8주차 정도 기준으로 러싱 야드는 755야드로 리그 3위에 최근에 기세를 더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탄스의 공격력은 AJ 브라운이라는 리시버도 빠진 마당에 헨리가 가는 만큼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헨리가 이 타이탄스의 공격을 끌 수 있을지, 캐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비에서도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타이탄스인데요. 실점은 경기당 19.7점으로 7위, 허용 러싱 야드는 경기당 89야드로 1위, 러싱 터치다운은 경기당 0.1개로 1위, 서드다운 허용률도 단 26%로 1위 등등 그야말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패싱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압박률 부문에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팀의 수비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수비 쪽 최고의 스타는 바로 제프리 시몬스입니다. 내곽 수비 라인맨으로 19년도 1라운드 픽인 시몬스는 데뷔 때부터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그보다 한층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그의 모든 선수들을 0점에서 100점까지 사이에서 평가하는 PFF에 따르면 이번 시즌 현재까지 제프리 시몬스의 점수는 90점으로 리그 모든 수비를 통틀어 4위라는 대단한 성적인데요. 그보다 고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마일스 게렛, 크리스 존스, 마이카 파슨스 등 현 NFL을 대표할 수비수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특히나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 내각에서 상대의 쿼터백을 압박한다는 것인데요. 에런 도널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쿼터백을 지키는 포켓이 안쪽에서 붕괴되는 것만큼 공격하는 팀의 입장에서 공포스러운 것이 없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선수죠. 현재 리그의 모든 선수 중에 쿼터백을 압박하는 횟수의 순위는 공동 12위, 내각 라인맨 중에는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색도 전 선수 중에 리그 7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러싱과 강한 수비는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한 수비와 패싱이라는 조합은 약간 좀 거대한 바바리안에게 좀 펜싱걸음을 쥐어주는 느낌이라면, 강한 러싱과 수비라는 조합은 거대한 바바리안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망치나 중형 무기를 쥐어주는 느낌입니다. 감독인 마이크 브레이브 자체가 선수 시절에 굉장히 터프하기도 했고, 이런 선수 시절의 느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러싱 할 거야, 숨 못 쉬게 할 거야, 어쩔 건데 라는 느낌의 초상남자스러운 멘탈과 전술을 온 튀김에 녹여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승리를 하는데 아쉽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시 한번 첫 4주차까지 좀 불안함이 있었다면 4에서 8주차까지는 기세를 타고 있어서 올해야말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팀은 바로 달라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카우보이스는 시즌 초반 주전 쿼터백이자 리그의 아주 준수한 쿼터백인 닥 프레스캇의 부상과 함께 시즌이 날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었는데요. 그런 부상을 극복하고 어느새 6승 1패에 위치한 리그의 강팀 중 하나입니다. 시동을 역시 걸어야 되는 팀이죠. 공격 부문에서 이 팀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바로 러싱입니다. 방금 말한 타이탄스가 걸은 길을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보여주듯 리그 내 러싱 시도 9위, 러닝백의 러싱 시도 6위, 러싱 터치다운 5위 등 러싱 관련 많은 스탯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싱팀이 그러듯 레드존 성공률은 10위와 턴오버를 안 저지르는 순위도 3위로 굉장히 높죠.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스타, 그 빅스타는 바로 닥 프레스캇인데요. 몇 해 전 4라운드 픽으로 뽑혀서 카우보이스의 얼굴이 된 선수가 바로 쿼터백인 닥 프레스캇입니다. 지난 몇 해간 패싱에서 좋은 스탯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스탯적으로는 리그의 준수한 쿼터백을 넘어서 엘리트 쿼터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이러한 자신의 스탯적인 성공을 팀의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올해야말로 팀을 승리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특히나 런닝을 주공으로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런닝이 주된 상황에서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빅패스들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정말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 무대의 장이 될 거예요. 수비 부분에서 이 팀은 리그 탑 5에 안에 들만한 엄청난 강팀이에요. 실점은 경기당 16.6점으로 리그 3위고 허용 야드는 경기당 314야드로 7위. 특히나 패싱 야드는 경기당 178야드만 허용하면서 리그 3위의 어마어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드다운 방어율은 36%로 10위, 레드존 방어율은 50%로 8위로 결정적인 순간에도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팀의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팀은 오로지 수비의 역량만으로 경기를 승리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4연승을 기록하는 등 정말 대단히 강한 수비예요. 이 중심은 다름 아닌 마이카 파슨스입니다. 작년에 올해의 수비 루키 수상을 타고 조금만 더 잘했다면 올해의 수비 수상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올해도 그에 준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엣지 러셔 포지션으로 완전하게 바꾼 파슨스는 PFF 점수 기준, 아까 말한 0에서 9점 사이의 점수 기준으로 91점으로 모든 수비수 중 리그 3위에 위치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터백을 압박한 횟수는 39회로 무려 리그 2위고, 카우보이스 수비 전체의 압박률은 리그 1위인데 그 중심이 바로 마이카 파슨스죠. 고작 2년차의 수비수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리그에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파슨스는 모든 레전드를 입모아 오케이 그 카우보이스 개발하는 거지? 와 장난 아니던데? 라고 말을 모으는, 입을 모으는 선수예요. 카우보이스의 게임에서 수비할 때 상대 쿼터백이 아닌 11번 마이카 파슨스만 보셔도 게임이 재밌는데? 라고 느낄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중심으로 카우보이스 팬들의 20년 묵은 한을 풀고 풀업에서 드디어 승리다운 승리를 좀 할지 볼 일입니다. 다음 팀은 샌프란시스코 49어rs입니다. 카이 셰너인이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 NFC 측에서 오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49어rs인데요. 올해도 4승 4패로 그 강함을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강팀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공격 방면에서 이 팀이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점은 없습니다. 팀 내 부상자도 많았고 여러모로 공격에 있어서 막 와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8주차까지 평균 득점은 경기당 22점으로 리그 18위, 전진 야드는 356.6야드로 리그 11위, 그나마 서드다운 성공률이 좀 탑10 안에 드는 44%로 리그 7위의 성적이었죠. 하지만 이 팀은 NFL 최고의 대세 감독, 특히나 공격적 전술 계보인 셰너인 계보에 적장자인 아들 셰너인이 지휘하는 만큼 창의적인 러싱의 기대는 리그 후반기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팀입니다. 스탯에서도 보시면 러싱 시도는 경기당 26.5회로 리그 1위, 패싱 시도는 경기당 31.4회로 리그 22위로 굉장히 러싱에 기반한, 러싱에 치중하는 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러싱에 있어서 49어스 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다름 아닌 크리스찬 맥캐프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캐롤라이나 팬서스 부동의 에이스로 현재 NFL의 러닝백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맥캐프리를 시즌 중반에 영입한 49어스인데요. 이 맥캐프리는
현재 시대의 러닝백이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순수 러닝백에서 러닝 능력도 발군이지만 러닝백 포지션에 있다가 나가서 패싱을 받는 역할, 러닝백 포지션 아예 쓰지 않고 리시버 포지션에 서서 캐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소위 말해 멀티 포지션의 러닝백입니다. 아빠 셰너엔이 우직한 아웃사이드 존 러싱과 거기서 나오는 플레이 액션 패스로 재미를 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아들 셰너엔은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멀티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 기존의 은식과 다르게 포지션을 배열하면서 미스매치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특화되고 있는데요. 리시버이지만 러닝백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디보 세뮤얼, 풀백이지만 리시버로서의 재능을 보이는 카이 유스책, 이 다재다능한 선수들 활용해 49ers의 공격을 이끄는 카이 셰너인이 어쩌면 리그 제1의 다재다능한 선수인 맥캐프리 데리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펼쳐나갈지 기대가 좀 됩니다. 49ers의 진정한 힘이자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이 팀과의 승부를 많이들 피하는 이유는 바로 나이너스의 수비 덕분인데요. 실점은 경기당 18.4점으로 리그 5위, 허용 야드는 285.9야드로 리그 1위에 패싱과 러싱으로 나눠서 보자면 패싱 야드는 경기당 199야드 허용에 터치다운은 경기당 1개만 허용해서 각각 리그 7위, 5위, 러싱 야드는 경기당 86.6야드로 리그 1위로 패싱과 러싱 양쪽 측면에서 모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3명의 이 각 포지션에서의 탑급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일선에 땅에 손을 짚고 있는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는 리그 최정상급 엣지 러셔인 닉 보사가 있고, 중간에서 상대의 러닝을 완전 차단하고 타이트 엔드와 민첩한 리시버들이 향하는 중단거리 수비를 막아주는 라인베커 프레드 워너가 있고, 최후방에는 세이프티 포지션의 후판가 선수가 그야말로 축구의 스위퍼 마냥 롱패스들을 차단하고 때로는 일선으로 내려와서 러닝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각 선수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상급 선수인데요. 엣지 러셔인 닉 보사는 리그 정상급에 동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더블팀을 받는 와중에도 PFF 점수 산정 리그 8위의 엘리트 엣지 러셔고, 프레드 워너는 미들 라인베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들 정도로 지역 수비 범위가 사기인 현 NFL 포지션에서 두 번째로 고연봉자고, 후판가는 21년도 5라운드 픽으로 올해 정말 기량을 만개하고 있는데 NFL 명전에도 들어가고 역대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 중 하나라고 불리는 폴루말루가 연상되는 공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뛰어난 선수죠. 이렇게 각 포지션별로 초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49ers의 수비와 맥캐프리의 영입으로 확 늘어난 창의적인 공격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지, 시동을 걸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AFC 노스의 맹주인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전반전까지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후반전에 알 수 없는 역전패를 계속 당하면서 그 포스가 우리가 전반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지만 그럼에도 5승 3패로 디비전 1위인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공격적에서 보면 경기당 26점으로 리그 5위, 전진 야드도 경기당 360야드로 리그 10위. 이 팀의 스탯을 보면 러닝을 위주로 한 팀이 A급 쿼터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싱 야드는 경기당 무려 166야드인 2위로 정말 주구장창 러싱만 하고 러싱으로 상당히 효익을 거두는 팀인데, 그와 동시에 패싱 터치다운은 경기당 1.9개로 리그 4위입니다. 즉 러싱으로 주구장창 상대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고 질식사시키고는 상대가 이를 인식해서 앞선으로 조금씩 나오면 그 뒤를 칼같이 패스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하는 패싱에서의 결정력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 아닌 리그 MVP 출신인 쿼터백 라마 잭슨 덕분입니다. 19년 리그 MVP 출신인 라마 잭슨은 현 NFL에서 가장 독보적인 포지션의 선수 중 하나인데, 보통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자신의 팔로, 즉 패스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라마 잭슨은 팔보다 다리가 훨씬 강력한 선수예요. 운동 능력이라고 하죠. 스피드나 폭발력, 민첩성 분야에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넘어서 전 리그 모든 포지션 중에 최고 티어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선수가 바로 이 라마 잭슨, 라마 액션 잭슨인데,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업적은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올해 처한 상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MVP급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팀과 재계약 협상에 실패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가치를 필드 위에서 증명해야 하는 라마 잭슨은 올해 아직까지 정말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라마 잭슨의 무기들은 이 정도 급에서 노는, 이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의 다른 리시버들에 비해, 러닝백들에 비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라마 잭슨의 의지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런 지 좀 몇 년 됐는데요. 라마 잭슨만을 봉쇄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수비들도 사방팔방에서 블리치를 시켜가지고 라마 잭슨의 무기가 될 만한 선수들은 1대1로 그래 뭐 해볼 테면 해봐, 어차피 라마 잭슨 발만 봉쇄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훌륭한 타격책을 본인이 패싱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서 이번 시즌 그냥 묵지마 블리치와 우리 리시버들의 1대1로 둔다고 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참 개선할 점이 많은 팀이기도 한데요. 실점은 경기당 22.9점으로 리그 20위, 허용 야드는 경기당 364.3야드로 리그 24위입니다. 야드도 많이 내주고 실점도 리그 중하위권의 성적이라는 뜻인데, 패싱과 러싱 양쪽에서 개선할 것이 많아요. 러싱의 경우에는 허용 러싱 야드는 경기당 97.5야드로 리그 5위로 아주 잘 맞고 있는 반면, 러싱 터치다운은 경기당 1.1개를 허용하면서 리그 22위의 방어율을 보이고 있죠. 즉 평상시에 러싱은 잘 막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점과 연결될 수 있는 순간에 러싱은 또 막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 와중에 허용 패싱 야드는 경기당 267야드 리그 28위, 패싱 터치다운 허용도 경기당 1.5개로 리그 20위에 달은 정말 종합적으로 수비가 이렇게 바짝 날이 올라선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렇게까지 스탯이 좀 박살이 난 데는 4쿼터에 떨어지는 집중력 이슈가 가장 큰데요. 2주차 돌핀스를 상대로는 35대 14로 앞서다가 38대 42로 역전을 당하고, 4주차에는 빌스를 상대로 20대 3으로 앞서다가 20대 23으로 역전을 당하고, 자이언츠 상대로는 20대 10으로 앞서다가 20대 24로 또 역전패를 당했죠. 이번 시즌 정말 수차례 전반전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 굉장히 잘 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전에 극적인 역전패를 당하는 주인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22.9점인데 그 와중에 평균 12점의 실점이 4쿼터에 나온 실점이에요. 대부분 막판 역전극, 즉 막판 실점들이 이 이선 수비가 자동문 마냥 뚫리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 볼티모어 수비진의 가장 강점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 바로 이선 수비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볼티모어가 제대로 약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마커스 피더스, 말론 험프리, 마커스 윌리엄스, 거기다 올해 1라운드 픽이자 한국계인 카일 해밀턴까지 이 초호와 이선 수비진이 더욱 힘을 내야 할 거예요. 자, 이 티어의 마지막 팀은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요. 올해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랄까 좀 단순히 파란이나 뭐 대진운이 아니라 여기 진짜 강한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대표적인 팀이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6승 1패로 5연승을 거두며 디비전 1위에 올라와 있죠. 바이킹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력입니다. 경기당 24.7점을 득점하고 리그 9위에 경기당 345.7야드를 전진하면서 리그 15위에 해당하는 좋은 공격력을 선보이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요. 물론 앞선 영상에서의 치프스나 빌스처럼 이 팀의 공격력이 폭발력 그 자체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 팀의 공격력이 위협적인 이유는 바로 밸런스 때문이에요. 패싱 야드는 경기당 237야드로 11위의 상위권에, 패싱 터치다운도 경기당 1.6개를 만드는 패싱에서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데, 러닝 부분에서도 러싱 터치다운이 경기당 1.4개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듯 땅으로 공중으로 모두 다 공격력이 발군이란 것은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 막기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밸런스 잡힌 공격진은 레드존 진입이 총 27회로 리그 7위, 그 와중에 레드존 성공률은 무려 67% 5위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이 팀이 얼마나 공격이 강한지 증명이 되죠. 또한 턴오버가 경기당 단 한 개의 리그 5위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이 팀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부문 스타는 바로 저스틴 제퍼스입니다. 20년도 1라운드 픽에 뽑히자마자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레전드이자 역대 최고의 리시버에도 논의되는 랜디 모스의 루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리그에 충격을 준 리시버 저스틴 제퍼스는 3년차가 된 올해 한층 더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시빙 야드 752야드로 리그 3위, 리셉션 즉 캐치수 52회로 리그 4위로 정말 리그의 탑급 리시버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외적으로 보아도 현대 NFL에서 터치다운 세레머니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리디 댄스를 유행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약간 저희 그 공옥진 여사의 곱추춤같이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약간 다리를 톡톡톡 끌면서 양발을 허우적거리다가 손을 이렇게 눈으로 약간 배트맨처럼 갖다 대는 댄스인데,
이 그리디 댄스가 이제 몇 년 NFL을 본 팬들 사이에서는 한창 시절 이 캠 뉴튼의 터치다운 이후 뎁 댄스 이후로 NFL의 대세 밈, 대세 세레모니가 되고 있어요. 수비에 있어서는 강력하다고 할 수 없지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실점이 경기당 20.6점으로 리그 14위, 허용 야드는 경기당 383야드로 리그 2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허용 야드와 실점 부분에 있어서 크게 뛰어나다고 하긴 어렵지만 리그 중위권 정도의 나쁘지 않은 보통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팀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턴오버 부분이에요. 경기당 턴오버가 1.9개로 리그 5위에 해당하고 있는데 야드는 내어줄지언정 실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드는 내줄지언정 기회를 노려 턴오버를 만든다는 수비 측의 전략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탯 지표입니다. 이런 바이킹스 수비에 주목할 만한 선수는 바로 자다리우스 스미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패커스 수비의 핵 중 하나였던 스미스는 디비전 라이벌인 바이킹스로 와서 정말 분풀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엘리트 패스러셔인 다니엘 헌터의 반대쪽에 위치하면서 더욱더 빛을 발휘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시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디비전 소속으로 좀 이 바이킹스 코치진이 호되게 당해봐서 그런 걸까요? 이 스미스가 가장 잘하는 걸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그를 100%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미스의 주특기는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휙 하고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바이킹스의 수비 코치들이 스미스가 이러한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D라인의 쇄도를 약간 조금씩 전술을 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대권을 차지할 수도 있을 만한 시동을 걸어야 할 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남은 반에 NFL 같이 즐겁게 보시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